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 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8일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 이제 데이터 관리에서 있는 우리 목표가 찾기, 시나리오, 데이터표, 통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도 마찬가지로 실습 한번 해보시고 내용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목표가 찾기, 시나리오, 데이터표, 통합에 대한 실기적인 부분을 한 번씩 하고 이론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이해하는데 훨씬 쉬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표가 찾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목표가 찾기라고 하는 거는 가상 분석에 있어요. 그래서 요 데이터 탭의 예측 그룹에 가면은 요 가상 분석 안에 요 목표가 찾기가 있습니다. 목표가 찾기뿐만 아니라 시나리오 관리장, 그다음에 데이터표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목표가 찾기는 수식의 결과값은 알고 있으나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한 입력값이 무엇인지 모를 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뭐다? 요 목표값 찾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이 이렇게 있습니다.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평균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있어서 평균 점수가 만약에 있는데 얘가 어떤 학생이 국어 90, 영어 80, 수학은 60을 맞았어요. 90, 80, 60에서 평균이 만약에 70점 얼마가 만약에 뭐 나와 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다음에 시험 볼 때 이 평균이 80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거, 이 수학 점수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그런 거를 예측을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뭐다? 요 목표가 찾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값만 조정이 가능해요.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 예시를 통해서 한번 요 목표가 찾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지역별 판매 수량이 이렇게 적혀져 있고 요 맨 끝에는 이렇게 평균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요 가상 분석에 들어가 있는 목표가 찾기뿐만 아니라 데이터표나 시나리오 관리자에는 이런 계산된 결과에는 식이 있어야 돼요. 요 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여기 이렇게 계산식이 있어야지 256을 직접 입력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꼭 뭐가 있어야 된다? 계산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계산식이 지금 평균이 256인데 요 평균이 얼마가 되게 하기 위해서 300이 되려면 누구죠? 여러 개의 지역들이 있는데 하나의 값만 바꿀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 요 서울 지역에 해당하는 요 판매 수량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목표가 찾기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데이터에 가서 요 가상 분석에 가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이 중에 지금 어떤 거? 목표가 찾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요런 창이 나옵니다. 요 수식셀, 요 수식이 들어가 있는 요 평균값이 들어가 있는 여기가 수식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요 평균값이 얼마가 되게 하기 위해서 300이죠. 여기 찾는값은 직접 입력을 해야 돼요. 300. 그리고 값을 바꿔야 되는 셀은 어디다? 서울 지역이 있는 요 판매 수량이다.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요 숫자가 이렇게 300으로 바뀌면서 숫자가 바뀌었죠. 그죠? 요게 바로 뭐다? 목표가 찾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실습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 입력값은 무조건 한 개다. 결과값도 하나의 셀로 한정이 되어 있다. 얘는 반드시 뭐로 연결해야 된다? 수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수식 셀이 그죠? 요게 여기가 되는 거고 문제를 이렇게 따라서 가보면 돼요. 요 평균이 수식셀. 그 다음에 요 숫자 300이라는 게 입력해야 되는 셀. 그다음에 값을 바꿔야 되는 셀은 서울 지역이니까 여기가 됐던 거예요. 그죠? 요 내용. 시험 문제에서는 요거를 묻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수식셀이 뭐고, 찾는 값이 뭐고, 값을 바꿔야 될 셀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수식으로 계산된 결과값은 알고 있지만 그 결과값을 계산하기 위해 수식에 사용된 입력값을 모를 경우 사용하는 기능으로 옳은 것은 당연히 누구다? 목표가 찾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목표가 찾기가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문제 보면은 여기에 그림 A라는 게 있고 그림 B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원본 데이터입니다. 그림 B에서는 요 2, 3 여기 2, 3이라고 하는 게 지금 누구예요? 평균이죠. 여기 2, 3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지금 누구다? 요 평균 값이다. 이 워크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 요 그림을 보고 읽을 때는 요 순서대로 읽으면 돼요. 그럼 2, 3을 찾아가요. 2, 3에 누가 있어요? 평균이 있어요. 그러면 평균이
여기 찾는 값이 65잖아요. 65가 되려면 그 다음 B3이라고 나와 있는 요 셀은 여기잖아요. 이 B3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컴퓨터예요. 그러면 컴퓨터의 판매량이지 프린터가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또 다른 문제 한번 보면 아래 시트에서 할인율을 변경하여 요 판매 가격 목표값이 지금 1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로? 요 15만 원으로 어떻게 해요? 변경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요 소식셀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그랬는데 판매 가격이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판매 가격이 어디 셀에 있어요? D4 셀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정답은 뭐가 된다? D4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다음 시나리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도 요 가상 분석 안에 시나리오 관리자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요 시나리오 관리자는 목표가 찾기와 다르게 여러 입력값을 조합을 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또 예측, 비교, 분석하는 가상 분석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나리오에 최대 32개까지의 입력값을 넣어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라고 하는 걸 할 때 요 이름은 필수지만 설명은 요 선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것도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고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시나리오에 들어가서 요거를 이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렇게 시나리오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요 관리자를 이용해서 시나리오를 하기 위해서는 이름 정의라고 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꼭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오는지를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 필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필기가 50%, 그 다음에 여기 실기 C15가 또 50% 반영 비율인데 요 비율이 필기 비율과 실기 비율이 변동하는 경우 요 전체 평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가 지금 50대 50일 때는 전체 평균이 79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필기가 60이고 실기가 40%일 때는 요 종합 점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한번 예측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시나리오 할 때는 이렇게 이름을 정의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B15를 여기다 클릭을 하고 필기라고 이름을 넣어주고 여기다 클릭을 해주고 실기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20은 여기다 20이라고 나와 있는 종합점수 있잖아요. 여기다 클릭을 하고 전체 평균이라고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가서 우리가 이름 정의한 거 삭제할 때는 요 이름 관리자 가서 삭제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요 실기의 이름을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걸 지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는 필기. 이 부분에 있는 요 필기가 들어가 있고요. 요 전체 평균이라고 하는 실기만 이거 전체 평균이라고 하는 곳에 이름이 정의되어 있고 요 실기는 지금 이름 정의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해야 되는 건데 일부러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안 하고 시나리오를 했을 때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요 값들이 변하니까 요 변하는 요 값들을 범위를 지정을 해 주시고 데이터의 요 가상 분석에 들어가서 요 시나리오 관리자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요런 시나리오 관리자 요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잘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추가라고 하는 거 있고 추가 삭제, 편집, 병합, 요약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우선은 새로운 시나리오를 추가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추가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걸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뭐라고 쓰라 그랬어요? 필기, 비율, 상향입니다. 그죠? 요걸 적어주시면 되고요. 요 시나리오 이름은 안 쓰면 안 된다라는 거 꼭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변경셀은 얘네들이 바뀌어야 되니까 요거 두 군데를 범위를 지정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설명은 안 써도 돼요. 요 설명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호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요 변경 금지라고 하는 거 체크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수정을 못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보호를 했을 때 얘기입니다. 보호를 하지 않을 때, 시트 보호를 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죠? 보호를 했을 때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기억을 해놔 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필기가 얼마로 60%라 그랬죠? 60%. 근데 여기는 이름 정의가 안 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얘는 40%입니다. 그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줘도 끝나지만 우리가 시나리오를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는 뭐라고 적어준다? 실기 비율 상향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변경셀은 똑같이 있죠. 그럼 놔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생략을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에다 40%
그리고 요 실기는 60%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또 추가할 게 있다 그러면 추가를 눌러주면 되지만 없다라고 하면 뭐 눌러주면 돼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가 두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요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를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요 삭제고요. 요게 편집이라는 건 난 얘를 좀 수정을 해야 되겠어. 그럼 편집을 눌러주게 되면 이름을 수정할 수 있고요. 요 확인을 눌러주면 요 값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집을 눌렀을 때 그게 가능한 거고요. 이 병합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랑 또 이제 다른 시트에 만들어져 있는 시나리오랑 병합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시트에는 지금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 요약을 이제 결과를 만들 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요약을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여기 시나리오 요약을 할 때는 결과 셀이 없어도 돼요. 근데 이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때는 반드시 결과 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요약을 눌러주고 우리는 결과 셀이 지금 요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다 지우고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요 하나만. 여러 개의 결과를 다 보려고 한다 그러면 다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지금 요거 하나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선택을 해놔 주시면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시나리오 요약은 결과셀이 없어도 됩니다. 그럼 결과셀에 값이 안 나오고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시나리오 요 피벗 테이블 만들려고 한다 그럴 때 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 결과셀을 안 넣을게요. 이렇게 안 넣었어요. 그럼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그죠? 그런데 얘는 눌러놓고 결과셀을 집어넣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여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우리가 여기 시나리오 들어가서 다시 요약을 하고 이번에는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는 결과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얘는 결과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봐보시게 되면은 이름 정의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셀 주소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 그럼 이것만 봤을 때는 얘가 뭔지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정의하는 게 그래서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정의하지 않아도 시나리오는 만들 수는 있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이런 값이었는데 필기 비율을 상향을 하거나 실기 비율을 상향을 하게 되면 전체 평균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결과물을 봤을 때 시나리오는 몇 개가 추가가 된 거예요? 2개예요. 2개. 3개 아닙니다. 현재 값은 포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보시고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요 필기를 제가 100점으로 바꿨다고 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수정이 되지만 여기 만들어져 있는 시나리오에서는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시나리오 요약을 또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벗 테이블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고침 눌러주면 수정이 됐지만 시나리오는 수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이 시나리오 관리에 들어가서 이 표시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지금은 여기 비율이 50, 50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필기 비율을 눌러주고 표시를 눌러주게 되면 얘가 바뀌었어요. 바뀐 거 보이시죠? 실기 비율을 눌러주고 표시를 누르면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40과 60으로 이제 바뀔 거예요. 바뀌면서 이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되돌아지진 않아요. 여러분들. 눌러주게 되면. 그래서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게 이제 시나리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삭제했다라고 해서 얘를 이렇게 삭제를 눌렀다고 해서 삭제했죠? 얘가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들어갈 수 있는 요 결과세 입력셀은 32개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시나리오 이름은 필수지만 설명 우리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요 표시 버튼 아까 지금 눌러봤죠? 시나리오 적용 시 원래 값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그래서 표시 버튼 눌러주니까 상향이니까 상향으로 보였고 하향이니까 하향으로 값이 바뀌는 게 보였어요. 그죠? 시나리오 요약 결과 보고서는 결과 셀이 없어도 생성이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셀 이름이 정의되어 있으면 이름으로 표시가 되고 셀 이름이 정의되어 있지 않을 때는 셀 주소로 나온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얘는 정적인 형태, 스택트의 형태이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가 변경돼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때는 결과 셀 지정이 필수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만들지 않고 만들려고 하니까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다른 시트나 통화문서의 시나리오를 병합해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병합이라고 하는 이런 단추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요거를 눌러놓고 추가를 눌러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편집을 눌러주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다 그랬죠. 얘를 누르고 편집을 눌러주면 편집이 되는 겁니다. 요 추가라고 하는 건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 때 그럼 추가가 되는 거고, 요 삭제는 얘를 누르고 삭제 버튼을 눌러주면 여기 만들어져 있는 게 지워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요약에는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고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할 때는 어떻게 결과 셀이 꼭 있어야 되고 시나리오 요약을 할 때는 없어도 된다라는 거. 요 표시는 얘를 누르고 얘를 누르면 그 표시된 내용이 보여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 편집을 눌렀을 때는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시나리오 이름 수정할 수가 있는 거고 변경셀도 수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설명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편집을 눌렀을 때 요 화면이 뜨는 거예요. 그죠? 그 내용들을 기억을 해놔 주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변경셀은 32개까지 가능하다. 맞죠? 요약 보고서나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시나리오 결과를 작성할 수 있다. 맞고. 시나리오 병합을 통하여 다른 통합 문서나 다른 워크시트에 저장된 시나리오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입력된 자료들을 그룹별로 분류하고 해당 그룹별로 원하는 함수를 이용한 계산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시나리오에 관련된 게 아니라 피벗 테이블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시나리오랑 관련된 내용하고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양한 상황 변수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값의 변화를 가상의 상황을 통해서 예측하는 것은 누구다? 여러 가지의 결과값이라 그랬죠. 한 개의 결과값이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시나리오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시나리오 추가 대하상자 나오죠? 편집을 눌렀을 때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은데, 요 데이터 도구,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대하상자에서 추가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거죠. 그죠? 다음 변경셀은 변경 요소가 되는 값의 그룹이며 하나의 시나리오에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하다? 32개까지 변경셀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설명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 설명은 시나리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으로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반드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었죠. 3번이 잘못됐네요. 그리고 이게 보호 체크박스. 보호라는 거 여기 말하는 거죠. 이 박스들은 시트 보호를 설정을 했을 때만 적용되는 항목들이다. 시트 보호를 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류의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시나리오의 요약에 대한 결과 화면이잖아요. 이 결과 화면을 보고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요 시나리오에서 설정된 변경셀은 B3이다. 요 B3이다라고 하는 변경셀 보여줬죠? 근데 이름이 정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B3으로 나온 거예요. 시나리오 관리자에 생성된 시나리오는 현재 값과 기간 연장 두 가지다 그랬는데 이거 두 가지 아니죠. 한 가지죠. 이 현재 값은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기는 기간 연장 하나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 하나만. 그러니까 이건 2번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결과셀은 요 B3을 참조하는 수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된다. 당연히 수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결과셀에 납입금이라는 이름이 정의되어 있다. 이름이 정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건 몇 번이다? 2번이 잘못됐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시나리오에 관련된 문제는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상 분석의 마지막에 나오는 요 데이터표예요. 요것도 가상 분석에 들어가면 데이터표가 나옵니다. 얘는 하나 또는 두 개의 변수. 하나 또는 몇 개요? 두 개의 변수를 변화시켜 수식 결과 변화를 표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말이 들어가야 데이터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 이제 문제를 보면 판매 수량, 요 B1의 판매 수량, 이익률 이렇게 대한 이익 금액, 요 이익 금액은 당연히 식이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가상 분석에 있는 건 수식이 적용이 안 되면 우리가 시나리오라든가 목표가 찾기라든가 데이터표를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수량과 이익률의 변화에 따른 이익 금액을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내용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판매 수량이 이 금액이고 이익률이 요건데 이익률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리고 판매 수량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익 금액이 어떻게 되냐 이걸 예측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표의 형태로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요 이익금 있잖아요. 이익금이 그대로 여기에 식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요 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요 이익 금액을 누르고 클릭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요 값이 있죠. 이 값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야 돼요. 이것만 이렇게 범위 지정하면 데이터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수식을 포함해서 판매 수량과 이익률의 변화를 예측을 해야 되니까 같이 포함이 돼서 범위가 지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가상 분석에 들어가서 데이터표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해인과 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해인과 열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봐봐요. 여기는 판매 수량은 이렇게 같은 행에 입력되어 있죠. 그럼 판매 수량이 행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행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판매 수량이 입력되어 있는 요 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 요 열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죠. 여기 다 B열에 입력되어 있죠. B열에 입력되어 있는 건 뭐다? 이익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익률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개 또는 두 개의 변화. 한 개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행과 열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의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판매 수량과 이익률이기 때문에 두 개죠. 그러니까 한 개 또는 두 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예측된 결과가 나옵니다. 이 행과 열을 잘못 지정하면 여기 마이너스 값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여기서 얘를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넣고 여기다 눌러서 딜리트 키를 눌렀어요. 안 지워져요. 지워지지 않고 수정도 안 돼요. 여러분들 수정을 하려고 한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지우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지워져요. 특정 셀만 선택해서 지우거나 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실판매 금액이 45만 원인데 제가 이걸 50만 원으로 만약에 바뀌었어요. 그럼 얘네들은 다 바뀝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시기 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데이터 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 입력값 변화, 결과값 변화를 자동 계산해서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다. 작성 전에 반드시 입력셀을 참조하는 수식이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 이제 중요하죠. 부분 수정, 삭제 불가, 전체 선택하고 삭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뭘로 지웠어요? 딜리트 키로 전체 범위 지정해서 삭제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계산 시 자동으로 재계산이 된다라는 거. 아까 금액을 바꾸니까 저절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과 열에 있는 값만 잘 입력을 해 주시게 되면 충분히 요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관련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테스트할 변수의 수에 따라 변수가 한 개이거나 두 개인 데이터. 이거 맞는 내용이잖아요. 한 개이거나 두 개라고 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 데이터표를 이용하여 입력된 데이터는 부분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워크시트가 다시 계산될 때마다 데이터표도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다시 계산이 된다. 데이터표의 결과값은 반드시 변하는 변수를 포함할 수식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문제를 또 한번 보게 되면 다음쪽 아래 그림과 같이 연 이율과 월 적금액이 고정되어 있고 적금 기간 여기 보면 요 적금 기간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 만기의 금액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의 금액 여기 있는 거를 는을 이용해서 가져왔겠죠. 그죠?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 데이터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얘는 지금 어디에다 입력해야 돼요? 열에 입력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의 값만 있는 거예요. 입력값이. 그래서 요거는 뭐다? 데이터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 통합에 대해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 통합은 데이터의 메뉴에 가서 데이터 도구에 들어가면 통합이 있습니다. 이 통합이라고 하는 건 분산된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서 요약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트 안에 이쪽에도 내용이 있고 이쪽에도 내용이 있고 이쪽에도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내용을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이 바로 뭐다? 통합이다. 그래서 여러 시트나 다른 통합 문서의 데이터를 하나로 어떻게 해요? 통합하는 통합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 통합을. 여기 보면 1월달, 2월달, 3월달에 판매 수량, 단가, 매출액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거? 요 판매 수량과 매출액에 대한 평균을 여기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기 판매 수량 모니터, 여기 판매 수량 모니터, 여기 판매 수량 모니터 있잖아요. 이거 세 개의 값에 대한 판매 수량의 평균값을 여기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 2, 3 품명별 판매 수량 매출의 평균을 여기에 나타나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야 돼요. 여기가 위의 셀,
그죠? 여기가 이제 왼쪽 열이 되는데 이 모니터, 프린터, 외장형 하드, 램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요 왼쪽 열에 있는 요게 필요한 거고 위에 어떤 거 판매 수량과 매출액을 하겠다. 그래서 요거를 적어줘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입력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 수험자가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우리가 통합에 들어가면 돼요. 여기 통합 있죠. 데이터에 가서 어디 요 통합으로 들어가 주시면은 요렇게 열립니다. 그렇죠? 제가 요거를 좀 삭제를 좀 하고 만들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삭제를 해 주셔도 되는 거고요. 요 평균이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이 함수, 여러 개의 함수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평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평균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 반드시 요 차팅 요거를 말하는 거고요. 왼쪽 열 여기를 말해주는 겁니다. 얘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게 이거니까 두 개의 요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요렇게 범위를 지정해요. 여기 단가가 없는데 범위를 지정하나요? 근데 여기 단가가 없으니까 단가는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빠지고 집어지니까 우리가 그거를 누락해서 범위를 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빼고 범위를 지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추가 눌러주시면 되고 다시 지정해서 추가 또 다시 3월달 거 지정해서 추가를 눌러주게 되면 뭐가 단가를 제외한 판매 수량과 매출액만 여기 계산이 돼서 나올 거예요.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게 바로 뭐다? 통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 원본 데이터의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여기 잠깐 보면 30이잖아요. 제가 이걸 50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게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바뀌죠. 그러니까 안 바뀝니다. 여기 있는 거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거를 잠깐만요. 이렇게 지우고 하게 눌렀죠. 요거를 다시 원래 값으로 돌려놓고요. 다시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여기다 체크했어요. 아까 체크를 안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했나요?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통합을 하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쵸? 그럼 통합 시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저 원본 데이터의 연결이라고 하는 요 기능은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것끼리 연결을 했을 때 요 원본 데이터의 내용이 바뀌면 그때 수정이 되면 자동으로 수정이 되는 기능이에요. 같은 시트 안에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했던 거고요. 우리 여기 가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거 잘 봐야 돼요. 원본 데이터 연결 기능은 서로 다른 통합 문서 통합 시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원본 레이블이 일치하지 않으면 별도의 행과 열이 생성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여기 뭐 컴퓨터 하드웨어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 내가 적어 놓지 않은 다른 내용들이 뭐 1표 1번, 표 2번, 표 3번에 있었다 그러면 자동으로 추가가 되면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바로 뭐다? 통합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합을 만들 때는 여기에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함수를 골라 주시는 거고 내가 추가할 데이터를 여기서 범위 지정한 다음에 추가를 눌러주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원본 데이터 연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꼭 어떤 거다? 서로 다른 통합 문서에서만 수정이 된다. 그래서 내용을 수정을 하면 전체가 다 어떻게 해요? 수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돼요. 원본 데이터는 서로 다른 통합 문서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통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통합은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고 영역의 이름을 정의해서도 통합이 가능합니다. 원본 데이터 연결 기능은 통합할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와 통합 결과가 작성될 워크시트가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랬는데 같은 게 아니라 뭐다? 다른이에요. 이게 틀렸어요. 그죠? 같은 게 아니라 뭐다? 다른이다. 그래서 정답은 지금 2번이 되고요. 다른 원본 영역의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는 레이블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면 별도의 행위나 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여러 시트에 있는 데이터나 다른 통합문서에 입력되는 데이터도 통합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시면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모든 참조 영역은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통합 문서 요구 시트를 추가하여 통합할 수 있다. 당연히 가능하죠. 사용할 레이블은 여기죠. 여기 사용할 레이블은 모두 선택한 경우 각 참조 영역에 결과표의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은 레이블이 있으면 통합 결과표에 별도의 행위나 열이 만들어진다. 맞는 내용이고, 지정한 영역에 사용하는 요 함수는 우리가 요약 함수로서 이렇게 이런 함수들이 된다. 그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분산, 표본 분차 뭐 다 되죠. 그죠? 그런데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들은 이런 함수들이 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 원본 데이터 연결, 요걸 말하는 거죠. 확인안을 선택하여 통합할 경우 통합에 참조된 영역에서의 행 또는 열의 변경될 때 통합된 데이터의 결과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 맞아요. 그죠? 그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다른 통합 문서에끼리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잘못된 거는 지금 몇 번이 잘못된 거예요? 요 4번이 지금 잘못됐죠. 되는데 이거는 데이터 연결에 통합에 참조된 영역에서 행 또는 열이 변경될 때. 근데 이거는 변경이 되는 거지만 같은 거에서는 안 된다. 얘는 뭐다? 다른 통합 문서에서만 가능하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내용. 그래서 우리 통합에서는 요거에 관련된 문제들을 좀 바꿔서 좀 내니까 잘 좀 파악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말은 맞지만 이거는 다른 통합 문서에서만 가능한 거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억을 해놔 주셔야 돼요. 여기 통합에 참조된 영역에서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통합에 참조된 영역이라는 이 말이 틀린 거예요. 이게 다른 통합 문서에라고 나와야지만 맞는 말이 된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데이터 요 관리에 관련된 요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좀 한번 메모를 해봤는데요. 요 정렬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원하는 기준, 오름차순, 내림차순 순서대로 정리하는 기능이다. 그죠?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 부분합이라고 하는 거는 요 부분합은 그룹별로 데이터를 묶어서 합계, 편곡 등의 요약 계산을 삽입하는 기능이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은 많은 양의 데이터 이런 말이 나오면 요약 분석, 빠르게 요약 분석한다. 형태의 보고서를 만드는 거다라고 하면 개념이 뭐가 되는 거예요? 피벗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표가 찾기라고 하는 거는 결과값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 값을 만들기 위한 입력값을 역으로 계산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한 개의 값을 찾을 때 그런 말이 나오면 목표가 찾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요 관리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상의 값을 미리 설정하고 각각의 조건에 따른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기능은 뭐다? 요 시나리오 관리자다. 그래서 여러 가상의 값이라는 말이 나오면 시나리오 관리자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표는 어떤 거? 변수가 한두 개의 값에 변화에 따른 수식 결과를 모 형태로, 표 형태로 자동 계산해서 보여주는 기능은 바로 뭐다? 데이터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했던 요 통합 있죠? 여러 시트나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요약 계산해주는 기능은 바로 뭐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각각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고 어떤 순서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인지를 실습을 통해서 한 번 정도는 해보시고 이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